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IMF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균요. 전날까지도 뉴스는 평온했고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은행 창구는 열려 있었고 환율표는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됐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우리가 믿어왔던 기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위기는 그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는 켜져 있었고 경고음도 울리고 있었죠. 문제는 그 신호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는 쪽이 맞겠죠. 이제부터 그 숨겨진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았고 해외에서는 아시아의 모범생으로 불렸죠.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금융기관들은 돈을 쉽게 빌려주었으니 신문과 방송은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고 불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단기 외채는 빠르게 늘고 겉으로는 튼튼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위험 신호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고 자금 회수 속도는 점점 빨라졌죠. 그럼에도 공식 발표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만 이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공유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불안이 퍼지는 순간 위기는 현실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솔직한 공개가 아니라 통제된 침묵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최소화되고 좋은 소식만 반복해서 전달되었으니 이 과정에서 진실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발표 직전까지도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강조되지 않았죠. 이미 내부에서는 긴급 대응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때 일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정보를 먼저 접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을 정리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선택 말이죠. 반면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정보의 시간은 완전히 달랐던 셈입니다. 이 격차가 훗날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됐다. 그 순간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었고 환율은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 모든 흐름은 통계와 숫자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뉴스의 중심에 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옵니다. IMF라는 세 글자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던 순간 말이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고 허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돼 있었고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커튼이 걷히는 순간이 늦춰졌을 뿐이죠. 그 사이 누군가는 대비했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IMF는 사건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여러 장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왜 특정 시점에 특정 정책이 나왔는지, 왜 경고를 외치던 목소리가 묻혔는지, 모든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음모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안정을 위해 침묵을 택한 결정. 그 침묵의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IMF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감춰지는 방식, 정보가 통제되는 흐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나는 진실. 이 패턴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누가 움직였고 누가 빠져나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위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편에서 이어질 더 깊은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